어제 이어가지고 이제 초기 치매 증상이나 경도인지 장애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2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첫 번째는 경도인지 장애가 이제 내가 그러니까 초기 치매냐 경도인지 장애냐 이제 이것을 어제 발견을 하셨잖아요. 그 발견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주변에서 나를 너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내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좀 현저하게 이렇게 어떠한 사회생활이 어렵다든지 이제 그러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아빠도 자꾸 저희한테 그 은행에 이제 같이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가면은 이게 본인이 그냥 사인하고 이런 계좌번호 적고 이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원래 했던 일인데 그 당시 우리 아빠 나이가 한 65세, 66세 이 정도였어요. 젊으신 편이었죠. 예, 근데 그걸 자꾸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제가 가면은 저한테. 저 사실은 이제 그때는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어요. 야, 아빠도 할 수 있잖아. 그걸 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 이러면서 이제 치매인 거를 그때는 잘 몰랐고 사실은 경도인지 장애 때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주면은 더 아빠가 안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 해줬었어요. 예, 진짜 제가 못된 딸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더 그냥 아빠가 해 이러고 되게 짜증을 냈고 왜 그걸 저한테 의존하는지 되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도 한참이 지나고 보니까 치매 증상이 이제 진전이 되면은 증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것 같고 남들에 비해서 뭔가 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니까 주민센터를 가든지 간단한 은행 업무나 간단한 물건 계산 어떤 것들을 할 때마다도 되게 부담이 되고 싫었던 거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막 부탁을 하기 시작해요. 이 간단한 것도 네가 해. 막 이렇게 이것 좀 해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간단한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경도 인지 장애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초기 치매로 이제 진전이 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증상들은 아까처럼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당연히 깜빡거리는 건 되게 심해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제일 빠르게 나빠지는 방법이 뭐냐. 집에 혼자 있으면 가장 빠르게 나빠집니다. 그 속도가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후에는 우리도 알았는데요. 병원에서도 그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이제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들을 집에 혼자 두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는 그거는 몰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경도인지 판정을 받고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몰라가지고 그냥 경도인지 장애니까 치매는 아니구나. 치매까지는 안 되게 조심은 해야지. 그런 생각은 하면서도 뭐 저는 또 그 당시에 또 제 사업을 하느라 바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시즌쯤에 이제 아빠가 그 일하던 거를 그만둬가지고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예, 그게 가장 가속화시킨 거예요, 치매로. 예, 우울증이 겹쳐지면 경도인지 장애가 아주 빠른 속도로 치매로 이제 딱 가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경도인지 장애,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하고 치매는 아니지만 또는 초기 치매인데 경도인지 장애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 그 치매를 가속화시키지 않고 멈추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사회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생활, 그러니까 직장생활이든 어떠한 친구들이 계속 만나든 어디 뭐 장보러 자꾸 나가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너무 우울한 기분이 들면 안 되고
혼자 있는 시간도 길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빠하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구독자 층에 거의 50% 이상이 45세에서 65세 분들이 제 채널을 가장 많이 보시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나이는 이거를 잘 들으시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계속 꾸준히 하면 할수록 치매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치매가 진전이 됐더라도, 시작이 됐더라도 그 진전의 상황을 늦출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치매를 거의 극복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딱 두 분 제가 봤어요. 한 명은 제 친한 동생의 어머니고요. 그리고 한 명은 저희 직원이었던 친구의 어머니, 우리 직원이었던 동생이죠. 두 분 다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보다는 한참 늦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10년 전이면 거기는 한 4년 전 정도에 받았어요. 그 판정을. 근데 지금도 그분들이 상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죠. 치매를 극복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4년이나 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처음에 좀 깜빡거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딱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의 그 어머님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제 뭔지 보니까 두 분 다 외부 일을 하고 계세요. 돈 버는 거. 그러니까 그게 소소하게 뭐 한 달에 50을 벌든 60을 벌든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의 특징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친구분들도 되게 자주 만나세요. 뭐 물론 이제 자식들은 나이가 있고 하니까 바쁘니까 서로 잘 못 만나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되게 자주 만난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한 분은 그 남편분, 그 어머님이 그러신데 남편분과 사이가 되게 좋아가지고 소통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자식은 지금 따로 일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어머니 아버님 그 두 분의 사이는 그냥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어머님이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자식도 좀 살가운 편이에요. 그 아들도, 그 제가 아는 동생이 그렇게 해서 서로 잘 지내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도인지 장애가 왔지만 치매로 진전된 게 아니라 그것을 깜짝이야. 그것을 극복해 버렸다라는 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초기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 근데 그 차이는 있어요. 경도인지 장애와 초기 치매의 차이는요. 초기 치매 때는 반드시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냥 치매가 시작됐는데 그냥 활동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서 병원의 처방을 따르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뭔가 되게 짧네요. 조금만 얘기해도 금방 10분 정도는 돼가지고, 이제 경도인지 장애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거나 그리고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은 빠르게 초기 치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초기 치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최근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되게 옛날 기억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 유치원 때 뭐 했고 초등학교 때 뭐 했고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 나 어제 뭐 했지? 나 어제 점심에 뭐 먹었지? 그게 치매의 시작이거든요. 원래는 보통 사람이면은 어제 먹은 식단이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력이. 근데 치매 환자분들은 이제 어제 뭘 먹었고 그 전날은 내가 자식들이 왔을 때 뭘 먹었지 어디서, 이런 것들의 최근의 기억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게 초기 치매의 진입이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초기 치매에 대해서 또 아주 또 길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